오늘 사실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폐업에 관련된 주제. 폐업 전문가로서 여기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하시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다음 달에 끝이 나세요? 저희가 2년 정도 운영하는 건 사실 여기가 처음이기도 해서 비밀인데 그거. 동네 분들이 많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처음 느껴가지고 네. 저희도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녀가지고 네, 여기를 처음 했을 때 여기에서 최대한 오래 있어보자 하고 돈을 많이 들였어요, 인테리어에. 가구도 무조건 좋은 것만 사고 했다 보니까 번 돈 다 인테리어에 쓰고. 몇 번째 폐업을 하시는 거예요? 폐업? 정확하게는 3번. 저희 효창공원, 그 다음에 망원, 그리고 여기 모래내점. 일단은 저희가 사랑을 받아서 더 커지고 있는 거니까 아쉽지만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게 세 번째 폐업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폐업하실 때는 이유가 뭐였어요? 두 번의 폐업 다 로스터기 용량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장은 로스터기를 샀어야 됐는데 그 공간이 6평 이러니까 놓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매장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분께 양도해드리고 강원도 끝자락에 W6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는데 너무 많이 로스팅을 하니까 많은 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주위에 민원도 많이 나오고. 네네. 목적과 스토리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좀 더 멀리 못 본 거죠. 그럼 조금 후회하세요? 로스팅 공장이 빠질 것까지 생각했으면? 그죠. 제가 좀 더 미래로 봤으면 로스팅 사이즈업해서 더 외곽으로 바로 일산으로 가고 저도 있고 손님들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자. 이런 데를 하더라도 좀 더 규모를 작게 하고 소통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었겠죠. 쇼룸만 하는.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매장을 만들 때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시려는 컨셉과 상권이 맞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는 나의 브랜드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상권이 그 브랜드를 보여줄 만한 걸 허락하는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는 곳은 오피스 상권인데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커피만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소비자한테 뭔가 납득시켜주고 싶어. 이런 것들 있으면 상권을 조금 다시 봐야 할 것 같고 그 상권에 계신 분들의 적합한 카페인지 그런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파트너들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접점이 있고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뭘 하고 싶으신지 목적이 뭔지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매력도를 봤을 때 사람을 끌어다니는 거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카페들도 저곳에서 이매출을 하는 놀라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본인의 가깝게 들여다보고 본인의 정체성을 깊게 볼수록 이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재능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인테리어가 좀 이쁘고 좀 힙하게 해서 손님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많은 안 좋은 사례를 많이 봤어요. 컨텐츠가 있으신지 커피가 아니더라고요. 패션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패션 관련된 팔로워들을 매장에 오게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뭐 미술이라던가 뭐를 하실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상권을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이 다니는 곳에서 그 손님들을 땡겨오는 거예요. 커피 때문에 가는 곳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좋은 커피를 놓는다고 일반 분들이 찾아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다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신지 없다면 내가 그 상권에 들어가서 매력을 해서 땡겨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오래 가는 카페인 것 같아요. 그러한 상권에 들어가서 본인이 잘하는 러쉬를 잘 치시고 스몰토크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하 2층이고 막 1층이고 그래요.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기본적으로 발산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딱 그 두 분리로 나누더라고요. 잘 되는 매장. 이런 게 있을까요? 잘 폐업하는 방법? 폐업의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데 나 이제 장사 그만하고 싶어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희처럼 다른 데 가고 싶어요 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장사가 정말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무기력하게 폐업하는 것보다는 폐업을 결정을 하셨더라도 정말 힘 닿는 데까지 하시다가 마음에 드신 분 있으면 넘겨드리면 좋잖아요. 뭐든지 일이 다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든 조금은 안 되는 곳이든 단골 손님분들이나 가끔 들러주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인사를 좀 잘 마무리하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미련 남기지 않고 폐업했으면 좋겠어요. 미련이 남는다는 건 아직 폐업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데라고 하면은 잠깐 쉬었다가 하더라도 뭔가 달려보시고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폐업을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다음 매장을 준비하시는데 또 똑같은 형태로 만드시더라고요. 저처럼. 장사가 정말 안 되지 않는 이상 권리를 요구하고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폐업을 하시기 전에 연명하시다가 하기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스포트를 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배달도 하시고 가짜 매출이 아니잖아요. 진짜 매출로 잘 될 때까지 노력을 하시고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폐업을 하시는 거면 폐업이라기보다는 좀 양도니까 폐업할 때 철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딱 원래 원상 복구를 해줘야 돼요. 30평 매장 철거하는데 얼마나 드세요? 평당 10만 원 정도. 그래서 여기가 뭐 300에서 한 400 정도 드는데 부르는 게 값이에요. 600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가격
가격 비교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폐업할 때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업체 견적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한두 군데 정도 보고 그냥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고생하셔서 최소한 5-6개 정도는 알아보고 그러면 합리적인 비용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폐업 말고도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매장은 되게 핫플이었어요. 지금도 그 레퍼런스가 해외도 돌더라고요. 그 매장이 본인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때 권장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진짜 좋아하는 인테리어 같은 게 있다면 셀프 인테리어 하면 좋아요. 근데 핫플이라 해서 갔어요. 왜 이쁘지? 이게? 왜 이게 유행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셀프보다는 업체에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감별법이네 그게.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너무 잔인한가? 하여튼 인테리어 카페 중요해요. 커피만큼 중요한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인테리어 스타일이 없는데 셀프를 인테리어 한다? 그거 정말 안 돼요. 이게 요즘 취향일 필요는 없어요. 요즘 인테리어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셀프를 하게 되면 그냥 설계도 없이 집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들어 놓고 보면 이것저것 양식이 뭐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조잡해요. 인테리어 셀프를 하실 거면 레퍼런스를 오랫동안 쌓아 오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이쁜 데를 다 저장해 놓고 다 모아놔요. 그리고 내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네? 그럼 이런 스타일을 하려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 바닥 고르는 데만 되게 오래 걸렸어요. 2개월 동안 발품 팔았어요. 이 재질의 타일을 구매하려고. 셀프가 저렴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비싼 재질의 타일 같은 거를 제가 구매하면 인부만 고용하면 인부의 인건비가 타일 같은 경우는 35만 원이에요. 하루 인건비. 그러니까 보통 이게 2푼 반이라 그러고 2.5명이 와서 이틀 정도 이 공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계산하면은 타일값 플러스 인건비면 이 바닥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내가 인테리어 좀 잘하시는 데서 괜찮게 맡겼다 하면 평당 300에서 400 사이가 잡혀요. 이거 정말 유명하면 800도 넘어갑니다. 적당히 좀 포트폴리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가 잡혀요. 확실히 셀프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나무까지 사다가 나무 갈아서 했으니까 진짜 비용이 거의 안 들었고요. 뭐 500, 1000 이렇게 들었고요.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평당 100에 화풀 만들어 드립니다 이러면 너무 잊지 마시고, 그렇게 저가로 하실 거면은 정해서 조금 준비 좀 하셔가지고 바닥 자재 값이 얼마가 드는가,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지, 네이버 카페라던가 인스타에도 목수일을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목수님 인건비 좀 잘 드리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돈을 아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완성도에 대한 책임은 또 지셔야 되겠지만 어중간한 금액으로 아쉬운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가성비로 할 거면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잘 해가지고 좋은 목수님이랑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내가 브랜딩을 할 거고 내가 이 공간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돈을 좀 여유를 주셔서 제대로 된 업체에 맡겨서 이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중간은 좀 되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예 아끼거나 아예 아끼거나 아예 돈 들이거나. 어중간하게 할 거면 더 모으셔서 하시거나. 기술자를 내가 직접 섭외한다 했을 때는 내가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기술을 고용하는 거지 컨설팅을 맡기는 게 맞아요, 아니니까. 맞아요. 셀프로 하게 되면 부족한 게 꽤 많이 있어요. 바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거를 못 하게 되니까 저희 보시게 되면 브루잉을 내리고 남은 이제 찌꺼기를 저기 가서 버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 배수가 있다면 바로 버리면 또록 흘러가잖아요. 그게 제 기술로 안 돼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동선을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예쁜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셀프 하실지 업체 하실지는 약간 그렇게 본인을 판단해 보시면 돼요. 완전 꿀팁이네 진짜. 네. 여기 분명히 핫플인데 네. 이거 왜 핫플인지 모르겠다. 맞아요. 그러면 셀프하지 마. 맞아요. 일단은 전문가 찾아. 핫플도 커피 핫플 말고요. 젊은 분들 많은 핫플 그런 데 가보셔야 돼요. 왜 여기가 사람이 많지? 그러면은 준비가 덜 된 겁니다. 권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권리는 바닥 권리라는 게 있고요. 시설 권리가 있고 영업 권리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세탁소인데도 자리가 좋아서 나 들어가고 싶어. 너 들어오고 싶으면은 여기 권리 1억이야. 그러면은 1억 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닥 권리. 영업 권리는 내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 이어받을 때 장사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다면 영업 권리가 형성이 되게 되죠. 장사가 기본적으로 막 잘 되고 있어요.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하루 매출 100을 찍어요. 그럼 영업 권리까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영업을 잘해서 매출이 보장되는 영업 권리. 나는 근데 권리가 없이 시설만 받을게. 그러면 시설 양도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 바닥 권리라는 건 이 위치가 좀 좋으면 형성이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한남이라던가 성수라던가, 성수는 권리가 엄청나요. 지금 성수를 알아봤었어요. 근데 10평 매장도 1억 5천을 달라요. 평당 1000 정도를 부르요. 그리고 2층을 들어가게 되면 평당 800에서 1000 정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바닥 권리가 있는 거고요. 시설 권리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뭐라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데가 쇼핑몰, 사무실
사무실로 쓴다는 분도 많았고 스튜디오, 대관시설, 시설 관리를 많이 준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카페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도 시설 관리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모여서 이제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세분화돼 있지만 그냥 하나로 퉁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내가 폐업하고 나가야 돼. 나 권리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지? 이건 어떻게 산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연락이 올 겁니다. 지금 성수동에 계신 저희가 친한 사장님들 보면은 그냥 전화가 온대요.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평당 1,500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영업이 잘 된다면 본인이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전체를 넘기는데 5천만 원 정도면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그거는 다 장사가 잘 됐을 때 형성되는 것들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건비 정도 벌어가는 정도다. 그러면은 형성이 둘 다 안 되겠죠. 가게를 내놓고 싶으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한번 내놔 보세요. 근데 그게 합리적이면 분명히 많이 컨택이 와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하면은 당연히 안 나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바닥 권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변에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체감하신다. 여기가 얼마 정도 되는 자리라는 걸. 왜냐면 부동산에 쳐도 그 주변에 권리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영업 권리는 본인이 산정한 기준으로 소비자가 인정한다면 팔릴 것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 그러면은 판매가 안 되겠죠. 시설 권리는 그냥 놓고 나가는 형태인데 중고가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내소 같은 경우는 시설 권리를 준다 하면 이게 중고로 잘 팔리잖아요. 그 가격으로 맞춰서 되는 거예요. 냉난방기 이런 것도 시설 권리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보통 그렇게 바닥 영업 막 그렇게 나눠서 하지는 않아요. 부동산에서 그냥 권리금이라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 준비가 되셨다면 부동산에서 시세가 대충 잡혀 있으니까 이 정도 매출인데 이 정도가 합리적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면 금방 나갈 것 같다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권리 그 정도 안 나가요? 그러면 안 나가는 거니까 팔지 말지 고민 안 하시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끼게 되면 또 소문이 나요. 가게 내놨다 뭐 이러면은 뭔가 안 되니까 준비 좀 되시고 부동산이랑 좀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번 이제 폐업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찾아뵐 때마다 항상 그 비슷한 레퍼토리였거든요. 조금 한적한 곳에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고 또 조금 한적한 곳에서 셀프로 인테리어를 한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옮기게 될 곳은 저희한테 기존에 봐왔던 모습이랑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접근성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를 마지막으로 좀 폐업함으로써 그만큼 깨달은 게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2년 동안 여기 동네 분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아직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좀 커서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